안녕하십니까. 무심코 들길을 걷다 보면 문득 발치에서 반짝 눈에 띄는 작은 풀꽃이 보이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와 하는 감탄사를 뱉으면서 살그머니 그 꽃 앞에 쪼그리고 앉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 풀꽃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풀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있는 사람만이 그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를 사랑하는 해피톡 여러분들은 아마도 다 풀꽃을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풀꽃의 시인, 나태주 시인의 시 세계와 삶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엮어보겠습니다. 멀리서 빈다. 나태주.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나태주 시인은 1945년 충남 서천에서 출생하여 1963년 공주 사범학교를 졸업했습니다. 43년간 초등학교 교단에서 재직했습니다.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을 했고 1973년 첫 시집 대숲 아래서를 출간한 뒤 지금까지 총 41권의 창작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자신이 시인이 된 시초를 자신의 삶 속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 속에서 찾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가정 형편으로 집을 떠나 외가에서 주로 살았는데요. 본가와 외가를 오가면서 길 위에서 느꼈던 추억과 갈등이 시를 쓰게 된 기초가 되었고, 또 공주 사범학교 시절 겪었던 심한 우울증과 또 한 여자를 사랑하면서 겪었던 시련의 아픔 등 이런 갈등과 아픔을 시로 써서 표현한 것이 바로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된 대숲 아래서입니다. 대숲 아래서. 나태주. 바람은 구름을 몰고, 구름은 생각을 몰고, 다시 생각은 대숲을 몰고, 대숲 아래 내 마음은 낙엽을 몬다. 밤새도록 댄잎에 별빛 어리듯 그슬린 등피에는 내 얼굴이 어리고, 밤 깊어 대숲에는 후둑이다 가는 밤소나기 소리, 그리고도 간간히 사운데다 가는 밤바람 소리. 어제는 보고 싶다 편지 쓰고, 어젯밤 꿈엔 너를 만나 쓰러져 울었다. 자고 나니 눈두덩엔 메마른 눈물자죽, 문을 여니 산골엔 실비단 안개. 모두가 내 것만은 아닌 가을, 해지는 서녁구름만이 내 차지다. 동구 밖에 떠드는 애들의 소리만이 내 차지다. 또한 동구 밖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밤안개만이 내 차지다. 하기는 모두가 내 것만은 아닌 것도 아닌
이 가을. 저녁밥 일찍이 먹고 우물가에 산보 나온 달림만이 내 차지다. 물에 빠져 머리칼 헹구는 달림만이 내 차지다. 나태주 시인은 당시 신춘문예 심사위원이었던 박모걸, 박남수 시인과 등단 이후에도 계속 교분을 쌓았고 그 후에 박용래, 전봉건 시인 등과도 교분을 쌓으면서 탄탄한 시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풀꽃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1955년부터입니다. 그가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50대 중반 무렵 공주가 아닌 논산의 아주 산골에 조그만 학교로 좌천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으로 시골 학교에 부임을 했는데 막상 그 학교에 부임하고 보니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소리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운동장 축구 골대 앞에 피어있는 한 송이의 민들레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의 발길에 짓밟혀서 거의 짓이겨진 상태였는데도 그 옆에 또 하나의 민들레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하고 그 생명의 경이로움에 놀라서 아, 저 꽃이 바로 나 자신이로구나 하는 마음으로 꽃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방금 들려드린 이 풀꽃이라는 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낭송하는 시인데요. 때론 참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짧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 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또 한편으로 너무나 평범한 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그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은 바로 자연과 하나로 동화되는 이런 시인의 진심과 애정,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시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태주 시인은 2007년 췌장암 선고를 받고 거의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병원 생활 중 무작정 하느님께 매달리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나태주.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오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더불어 약과 더불어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장롱에 비싸고 좋은 옷도 여러 벌 가지지 못한 여자예요.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엔 없는 여자이지요. 자기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전밭 한 귀퉁이 가지지 못한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는 쑥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돈을 아끼느라 꽤나 먼 시장길도 걸어다니고 싸구려 미장원에만 골라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잘 들어 응답해 주신 하나님, 저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이 시는 나태주 시인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있을 당시 곁에서 간호하는 아내가 안쓰러워 하느님께 하소연하는 내용을 썼다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읽고 이정록 시인이 나태주 시인 아내의 마음이 되어 써준 시가 바로 너무 고마워요 라는 답시입니다. 너무 고마워요. 이정록. 남편의 병상 밑에서 잠을 청하며 사랑의 낮은 자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이제는 저희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마시어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죄로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있다면, 그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놓을게요. 하나님, 저 남자는 젊어서부터 분필과 함께 몽당연필과 함께 산 시골 초등학교 선생이었어요. 시에 대한 꿈 하나만으로 염소와 노을과 풀꽃만 욕심내온 남자예요. 시 외의 것으로는 화를 내지 않은 사람이에요. 책꽂이에 경영이니 주식이니 돈 버는 책은 하나도 없는 남자고요. 제일 아끼는 거라곤 제자가 선물한 만년필과 그간 받은 편지들과 외갓집에 대한 추억뿐이에요. 한 여자 남편으로 토방처럼 배고프게 살아왔고, 두 아이 아빠로서 우는 모습 숨기는 능력밖에 없었던 남자지요. 공주 금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금학동 뒷산의 푸른 그늘만이 재산인 사람이에요. 운전조차 할 줄 몰라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남자예요. 승용차라도 얻어 탄 날이면 꼭 그 사람 큰 덕 봤다고 먼 산 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의 남편 나태주 시인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셔요. 좀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아름다운 시로 당신 사랑을 꼭 갚을 사람이에요. 이 시는 세간에 정말 나태주 시인이 아내가 쓴 시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이정록 시인의 글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이정록 시인이 쓴 이 글을 읽고 정말 소름이 끼쳐지면서 시인이 시를 쓸 때는 이 정도는 빙의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풀꽃의 시인 나태주 시인의 삶과 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직접 만나도 참 꾸밈 없고 소탈한 모습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솔직해서 민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그의 꾸밈 없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고 또 그의 그런 모습이 시에 녹아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또 그의 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혜정의 시가 있는 해피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